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해외 빅테크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혜림 MC. 요즘에 연말 연시잖아요. 네. 12월이 되죠. 네. 12월 하면 뭐다? 12월 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다? 산타클로스? 그죠. 네.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네. 1년 내내 연중무휴 상시로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네, 택배 기사님들인데요. 네. 오늘은 빅테크와 택배 사이에 이상하고 알쏭달쏭한 관계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되게 멀어 보이는데? 빅테크랑 맞아요. 택배? 예, 택배는 일단 사람이 나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상자부터가 그냥 종이 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테이프 이제 덕지덕지 돼 있어가지고 그 네. 면도칼 이제 꺼내서 해야 하는. 맞아요. 네. 예, 그런 것이라서 사실 택배와 그 빅테크 사이에 상관관계가 그다지 있지 않을 것만 같은데, 그쵸? 그런데 요 택배 이야기, 오늘 가져온 택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 아마존. 네, 아마존이면 뭐 빅테크 오브 빅테크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고래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택배를 하는군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요, 아마존이 택배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네?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어머. 미국 최대 물류 기업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아마존이요? 네. 야,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작살나게 하는 게 어떤 네. 그들의 모토구나. 네, 그렇죠. 네. 아마존이 정복하지 못한 건 뭐뿐이다? OTD밖에 없다. 그러네요. 네. 아, 정말 아마존이 이럴 줄은 몰랐다. 택배 업계에서도 1위를 찍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요, 그 페덱스, UPS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쵸. 해외 직구 좀 해보신 분들은 다 페덱스하고 UPS 찍혀있는 물품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거 우리한테만 유명한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CJ 대한통운이 있다면은 네? 미국에는 UPS, 페덱스가 있습니다. 정말로 굴지에 1위, 2위 찍던 회사들을 넘어선 게 맞아요. 아, 진짜 미국 하면 사실 UPS인데. 맞아요. 그걸 또 이제 아마존이 이겨버리면서. 네. 아니, 원래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어섰어요. 네? 근데 이번에 UPS까지 넘어서면서 아마존이 명실공히 택배 사업 1위 업자로 올라섰거든요. 지난해 아마존이 처리한 그 택배 물량이 총 52억 개라고 합니다. 미쳤죠. 야, 세상에 이만큼 많은 물건이 있네요, 정말. 그런데 와. 세상에 52억 개 그러니까요. 배달할 물건이 있다니. 와. 일단 그거부터가 지금 네. 어질어질하고요. 민간 물류 기업 가운데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품 출고부터 최종 배송까지 마친 택배만 비교한다면 아마존이 UPS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공식 집계입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UPS 쪽 반응은 어때요? UPS 쪽 반응은 이제 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UPS하고 그다음에 페덱스하고 둘 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마존한테 너무 밀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B2B 쪽으로 좀 보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상대로 하는 그런 물류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죠.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기 산 꼴짜기의 두 번째 계곡 아래쪽에 사시는 빌 아저씨한테도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조금 더 힘을 쏟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좀 좀 급변한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존이 처음에 이 택배 하겠습니다. 아마존 택배합니다 했을 때에는 얘네들이 이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UPS도 페덱스도 그렇게 뭐 B2B 쪽에 뭐 힘을 쏟겠습니다. 라스트 마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아마존이 물류 대기업한테 이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페덱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네요. 진짜 빛 같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나빴어 심성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이렇게 막 몸을 낮추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럼 너무 판타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요. 뭐 판타지 소설에서는 옷장을 열면은 호랑이 또 튀어나오고 유니콘도 족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전우치가 뛰어다니는 예, 그런 건데 그런 얘기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페덱스 회장님이 굉장히 비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덱스는 이진작에 아마존이 제쳤지요. 야. 정말 아마존이 하니까 택배가 다르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아니 근데 아마존 하면은 되게 똑똑한 기업이 스마트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로봇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 택배에선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택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둘기가 이제 그 편지를 배달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도 컬리와 그 쿠팡의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이 있기 이전부터 굴뚝 배송으로 굴뚝 배송. 네. 우리 머리맡까지 선물을 배달해 주시는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는 업종인데요. 아마존이 하니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마존이요. CW1000이라는 로봇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택배 박스 크기를 물건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로봇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그쵸. 네, 왜냐면 우리 우체국 가면 항상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내 거 1홀까 2홀까? 맞아요. 3홀까 4홀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그냥 얘가 딱 알아서 만들어준다. 네, 야, 맞습니다. 좋은데요? 아니, 사실 저희도 북저널리즘에서 고객 여러분께 이제 사은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벤트 하면은 배송 본때 드릴 때 저희가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작업을 또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박스에 맞게 그 들어가 있는 상품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포장지로 돌돌돌돌 맞춰가지고 박스 크기에 맞추고 자리 남으면 여기다가 뭐 또 꾸겨서 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가는 동안에 흔들리면 잠자리만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택배 상자 안에서 흔들려버린 물건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계란꽉이 왜 그렇게 생겼겠어요. 너무나 적합한 비유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로봇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물건을 이렇게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여기 인공지능 들어갑니다. 택배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는 얘가 칫솔인지 피규어인지 이렇게 보고 이제 모양새를 딱 판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판지로 이제 그 각 품목을 판지로 감쌉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춤화한 그 택배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왜 있잖아요. 우리가 기성복을 살 때 옷에 몸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쵸. 지금까지는 택배 박스에 맞추어서 물건을 넣었는데 물건을 넣고 남으면 포장지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채웠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물건에 맞게 택배 박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를 만드는 로봇이 CW1000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우리가 요만한 거, 밤톨만한 거 샀는데 거대한 택배 박스에 담겨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 진짜 낭비고 고장나요. 맞아요.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상품 자체가 망가지는 문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쓰레기가 발생을 하죠. 그쵸. 두 번째, 택배 박스가 너무 커서 그 포장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죠. 그리고 배달 올 때 택배 박스가 크면은 한 차에 올 수 있는 거 두 차에 나누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 탄소 발자국이 또 맞습니다. 요런 탄소 발자국들을 요런 활동들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한 면에서의 개선을 쌓고 쌓아서 아마존은 오는 2040년까지 전체 사업 운영을 탈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야, 좀
꿈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쵸. 택배에 대해서 그냥 뭐 물건 빨리 배송해주고 요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박스부터 우린 다시 생각한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아마존이요. 그 미국에서 먹혔던 이유가요. 네. 방금 우리 혜림 MC가 말씀을 해주신 그 빠른 배송 때문이었어요. 아, 원래는. 예. 사실 우리는 샛별 배송, 그다음에 로켓 배송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지만 네. 미국은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네. 저 산 너머 골짜기 아래 두 번째 골목에 빌아저씨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배송은 안 되고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면 이틀 배송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서비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이 한 단계 올라서서 지금의 위치를 점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빠른 건 다 한다. 아, 한국에 봐라. 그치. 쿠팡이 얼마나 빨라요. 네, 밤 12시에 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갖다 주더라. 그러니까요. 5시간 안에 오는데. 네. 아, 이거 이틀 배송 이것만으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점점 더 다른 기술들을 쌓고 더 다른 가치들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류에서 생각보다 생성되는 어떠한 뭐 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쓰레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고객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런 것들을 깎아내서 그걸로 아마존 물류가 잘 팔리는 상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존의 계획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ESG까지 달성하겠다는 거죠. 야,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네, 맞습니다. 아니, 빌아저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빌아저씨 집까지 네. 이제 트럭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 되죠. 네, 아니 그래서 그 아마존의 어떤 배송이라고 네. 하면은 네.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드론이에요. 아, 드론.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너무 진짜 많이 얘기했죠. 너무 자랑하고 세뇌 수준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드론을 그렇게 많이 날리고 있는 거. 그건 좀 본 적은 없다. 아,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혜림 MC가 너무 정확한 지점을 짚어 주셨는데요. 아마존이 사실 그 드론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들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10년 전부터 했어요. 아, 이러니까 사람이 세뇌가 되지. 10년 동안 하면은. 맞아요. 네. 10년 동안 얘기하면은 아마존이 드론을 안 날리고 있어도 날리고 있나 보다.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존이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드론 배송. 근데 10년 동안 변죽만 올리나 했더니 네. 올해 뭔가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 지난 10월부터요. 네. 아마존이요. 텍사스 주에서 시험적으로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야,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는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네. 체감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도 네. 작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근 2년 전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 근 2년 전 작년 2월 달에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때 오미크론 코로나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아팠어요. 네, 정말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그쵸. 막 멍하고 네, 열나고. 네, 정말 제가 몇 번을 열이 나서 까무라칠 뻔했었는데 제가 그때 타이레놀 딱 열알로 버텨야만 했어요. 왜냐? 아니, 저희 집이 11층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구축 아파트예요. 네. 거의 지금 뭐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이 벽을 뚫고 이거 현실인데 과장한 거 아니고 네네. 진짜로 벽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런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고. 아니, 그때 그럼 보조 엘리베이터 만들어줘야지.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보조 엘리베이터를 만들 그것도 없어 거기는. 워낙에 구축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참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14층 이런 데 홀로 사시는 할머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마트나 쿠팡 같은 데서 오는 배달 물품 이런 거 못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려오시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또 따뜻한 정으로 그런 거 다 올려드리고 어머. 너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다? 코로나 감염자다. 그러네. 나갈 수가 없네요. 네, 따뜻한 정을 느끼려면 나가서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다.
그때 닥터나우를 비롯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약을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비대면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11층까지는 안 해줘요. 아, 그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몰라. 있으면 타고 올라와서 해주는데 11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온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쿠팡과 그다음에 쓱 배송을 왜 이웃들이 정으로 올려줬느냐. 그분들도 14층까지 못 올려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마존이 있었다면 그때 아마존이 한국에서 타이레놀을 배송해 줬다면 그러니까요. 일반 의약품이라도 네 정말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몇 번이고 까무라치지 않았을 것이다. 약을 아껴 먹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완치되고 딱 나왔을 때 그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의 어떤 과거 약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했겠네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무나 만감이 교차했고요. 그 경험을 생각하니 아마존이 이 처방약부터 배송을 시작했다라는 게 얼마나 영리한 생각인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딴죽 걸기도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사실 드론이 윙윙하고 날아다니면은 참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좀 뭐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니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죠. 텍사스 저 산골 마을 살고 있는 캐롤라인이 지금 몸져 누워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약을 사러 나올 수가 없다는데 그쵸. 요거 배송을 가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방금 잠시 얘기했지만 드론이 날아다니면 좀 불편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소리도 날 것 같고 뭐 되게 긴급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에 누가 이제 고립이 됐어. 그러면은 빨리빨리 드론으로 해서 갖다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킥보드 이제 타고 다니듯이 이제 슥슥슥 계속 날아다니면 신경도 쓰이고 새들도 걱정되고 맞아요. 안 그래도 좀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많이들 모여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이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는 새들조차 이 드론이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뭐랄까 예민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다 경비행기 이런 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부딪히면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FAA 항공관리청에서 굉장히 아마존의 그 드론 배송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너네 조금만 잘못해봐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진짜. 아니 사실 요 FAA 입장에서는 드론이 까딱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다? 그럼 책임 소재 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의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뭐랄까요 제약이 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드론 배송 얘기 들어왔지만 몇 명 안 된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약 배송 시작한 게 되게 큰 발걸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드론이 배송을 하려면요 6명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가는 길에 애는 안 뛰어당기는지 왜냐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등등 뭐 시설물 그런 거 괜찮은지 이런 거를 6명이 쫓아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지 않은데요. 너무 쉽지 않죠. 호위무사처럼. 그러니까 몇백 명 정도한테까지밖에 지금 드론 배송을 몇백 명도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드론 배송이 10년 동안 말만 무성했던 이유가 실제 현실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에서 올 10월부터 처방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의약품을 이제 드론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차를 가해서 프라임 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드론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해외로도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 하면서 내년도 2024년도 말까지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마존이 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꿈이 크네요, 정말. 욕심이 좀 많죠? 욕심도 많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또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네. 자율주행 자동차 볼 때 그 복잡한 마음 있죠. 맞아요. 그 느낌이 들어요, 진짜. 되면 좋겠지만 네. 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나한테 지금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까지는 되겠는데 뭐 더 이상은 상상은 잘 안 되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죠. 답답한 예. 느낌. 예. 근데 아마존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마존이 택배 업계에 미국에서 1위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존의 그 물량을 받아내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UPS랑 달라요. 에? USPS 미국 우정공사 우리나라로 치면 우체국. 미국 우체국. 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골짜기 밑에 두 번째 골목에 사시는 빌 아저씨한테까지 아마존 트럭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라스트 마일을 이 미국 우체국이 받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귀찮겠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멀리 돌아서 와야 되는 물품을 배송 받아보신 분들은 그 배송장을 받아보잖아요. 나 2주일 기다려서 신제품 나 빨리 받았어 하고선 딱히 배송장 보시면은 배송장이 무슨 한도 끝도 없이 긴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창고에서 물류센터까지는 뭐 항공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까지는 페덱스가 하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또 UPS가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또 중국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미국 쐈다가 다시 아시아로 오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거점 몇 개를 거치면서 몇 개의 업체들이 딜리버리를 그 기점마다 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택배를 받을 때 뭐 간선 하차, 간선 옥천 허브, 무슨 허브 맞아요. 옥천 허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은 워낙에 크니까 그 포인트와 포인트를 잇는 업체들이 다 다른 경로들을 섞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빌 아저씨네 까지 가는 그 집 앞까지 가는 라스트 마일은 워낙에 골목이 많으니 우체국에서 해준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잖아요. 그쵸. 워낙에 또 많이 샀잖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은 다 온라인에서 났다라는 게 뉴스가 될 정도였으니 그러다 보니 미국 우정공사의 아마존 택배 물량으로 인한 그 다른 우편물들이 배송이 안 된다. 아니 내가 크리스한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안 와. 크리스가 계속 이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안 오지? 왜냐하면은 아마존에 물품을 배송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니 아마존이 드론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거기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욕도 안 먹고. 그렇죠. 크리스한테 보낸 내 편지는 언제 도착하는 거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거를 정말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이 첨단한 배송 시스템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곳까지 아마존이 드론으로 쏙쏙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물류 쪽이 잘 몰랐는데 되게 막 복잡하고 뭔가 플레이어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이것저것 이제 지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통적인 물류 회사들을 제치고 이커머스 업체가 아마존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업체잖아요. 이런 이커머스 업체가 물류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니까 이게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고에서부터 바로 쏘는 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왜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쿠팡에 물류센터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요거 잡아가지고 저기다 넣어주고 요거 잡아서 저기다 넣어주고 바코드 삑삑 찍으면서 그런 게 창고부터 되니까 이게 편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쿠팡 말씀드렸다시피 또 쿠팡이 또 아마존 따라쟁이잖아요. 맞죠. 잘하죠. 그런 것도.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통해 가지고 OTT 서비스 그거 이제 프라임 회원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처럼 쿠팡도 와우 회원들한테 플레이를 주죠. 그죠. 쿠팡 플레이를 주죠. 그런 것처럼 쿠팡도 사실 2022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물류 쪽에 욕심을 내고 쿠팡 풀필먼트가 그 업계에서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아마존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살짝 상위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쿠팡이 전국 30개지요.
그리고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미. 진짜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투자액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6조 원이 넘어가요. 야, 잘 나간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쿠팡 물량은 물론이고 네. 쿠팡에 들어와 있는 오픈마켓이 있잖아요. 네. 그 셀러분들 물량까지 쿠팡이 다 쏙쏙 흡수해서 배송하고 있다. 아, 로켓 배송만 우리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오. 판매자도 로켓 배송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아, 그 막 떠있는 판매자 로켓 이런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쿠팡에 창고부터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쿠팡이 벌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지겠죠. 아, 그렇네요. 그런 전체적인 이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쿠팡이 돈을 벌고 있다. 이것도 아마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쿠팡 하면은 시키면은 바로 온다. 플러스 싸다. 그쵸. 굳이 최저가 비교 안 해도 웬만하면 쿠팡에서 그래요. 크게 비싸게 사진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거 살 때 쿠팡에서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쓸 그 배수구 거름망 이런 거는 그쵸. 쿠팡에서 많이 그리고 사죠. 떨어진 물 이런 것들. 맞아요. 물, 그다음에 티슈, 싼 거 써도 되는 거 이런 거 쿠팡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쿠팡을 좀 위협하는 업체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광고를 많이 한다. 네. 서울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또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봤죠. 매일매일 마동석 씨의 얼굴을 보죠. 그쵸. 맞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네. 이 중국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가요. 한국에서 새를 무섭게 확장을 했어요. 네. 우리가 직구하면 보통 미국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아, 그쵸.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연식이 드러나는데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직구의 그 선조 시조새 누구다? 아이허브. 아, 맞죠. 아이허브. 예, 뭐 영양제로 시작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유산균 뭐 하다못해 뭐 식기세척기용 세제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샀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아이허브를 비롯한 미국 직구의 시대는 저물고 중국 직구가 1위를 찍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어머나 직구 그 금액이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1위를 했네요. 왜 이러지? 봤더니 알리가 너무너무 매출을 많이 올렸더라. 아니 사실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알리는. 맞아요. 들어가면은 별천지예요. 아니 900원짜리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 983원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고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를 뒤집어 까가지고 탈탈 털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나오는. 네, 맞아요. 그 느낌으로 물건도 너무 많고 너무 싸고 이상한 거 많이 팔죠. 할로윈 코스튬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많이 팔고. 그래서 알리만의 어떤 감성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싸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또 빠르기까지. 예전에는 알리에서 시키면은 잊어버리고 있어라. 운이 좋다면 한 달 후에 너네 집 우체통에 꽂혀있다. 요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요즘에 한 4, 5일 만에 오지 않나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약간 알리가 예전으로 치자면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거기 가면은 뭐든 구할 수 있어. 네가 이상한 걸 원해? 이상하고 사사로운 걸 원해? 그러면 알리에 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배송까지 4, 5일 만에 온다? 그쵸. 요거 경쟁력이 워낙에 세졌으니 이러다 보니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액을 누른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알리가 쿠팡을 견제할 만한 키를 쥐고 있는 걸지도 몰라라는 업계의 카더라 얘기가 슬슬슬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물류. 또 물류? 네. 우리나라에 알리가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요? 슬슬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알리가 너무너무 잘 파니까 어디 주가가 올랐냐? CJ 대한통운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거 거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면은 거기 GDP 오르는 것처럼. 네, 맞아요. 아니 왜 쿠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CJ 대한통운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쵸.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알리는 시키면 CJ 대한통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CJ 대한통운 주가가 술술술 올랐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다가 이 풀필먼트를 조금 앉히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기 선생님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근데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합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라고 했냐? 노코멘트입니다. 이거 그 진실 게임 때 그 술 마시는 그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물류 시장에 중국발 거센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 네, 사실 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은 접수하고 우리나라 건너온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있죠. 테무라고 해가지고. 요즘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아니, 저 왜 이렇게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테무에서 판 이상한 거 너무 사사로운 것들 막 그 뭐 유령 모양 손톱 팁 이런 거. 네, 그런 거 왜 뜨는 거예요? 왜 자꾸 뜨는데 구글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저 테무에서 아직은 구입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테무까지 굉장히 드릉드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에서 오는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쉽고 빠르게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풀필먼트 시스템을 앉혀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테무라든지 요런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파죽 지세가 더더욱 기세 등등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가능하겠네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류가 잘 팔리고 또 시장이 밝고. 이제 물류가 이커머스 업체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야, 승부수네요, 정말. 이제부터 또 어떤 대결들이 펼쳐질지 전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미있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들 좀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하려다가 못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택배 박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사실 내가 걸어가서 사면 되는 건데 배송받으면 탄소 발자국 남잖아요. 등등등등 이런 얘기는 또 추후에 저희가 조만간 마련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산업 돌아가는 얘기는 재밌긴 한데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다 하셨던 분들 저희 위크엔드에서 곧 다루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는 택배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아마존과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까지 물류를 둘러싼 치열한 뒷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슈는요, 제가 준비했는데 맛있지만은 않은 아보카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식의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인지 궁금하시면 내일 꼭 찾아주세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